편협중개실무 전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단독주택 매매하는 방법, 지난 시간 1탄에 이어서 2탄으로서 1탄에서는 진입도로 관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2탄에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단독 소유 필지 매입, 그 다음에 지분 형태로 매입 공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좀 더 복잡한, 이것만 알면 이거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지분 형태로 매입 공유하는 방법,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방, 우리들이 가장 중개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한방 계약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선택을 부동산 주택으로 하시고, 매매로 선택을 하시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주택 매매 계약서 빈 양식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표시, 이 부분을 작성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작성을 하면 뒷부분 확인 설명서하고 똑같이 같이 연동이 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수치나 이런 오류가 있으면 안 되고, 특히 소재지 부분, 이 부분은 특별한 꼭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그런 약정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누구나 보고 이해가 되면, 제3자가 보고 알아먹을 수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실거래 신고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관계가 없다,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사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원주택 단지처럼, 타운하우스처럼 이런,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A라는 주택, 또 뭐 B, 여러 가지 주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개별 주택이나 관계없이 좀 복잡한 거, 지분 관계,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A 주택이 단독주택이 2층으로 되어 있고, A 주택의 대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200평이다. 참 평수로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법규화로 돼가지고 예전에는 몇 평방미터, 근데 평방미터는 옛말이고 제곱미터로 표현을 하고 작성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서 작성이니까 원칙대로 제곱미터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한 200평 되면 대충 뭐 한 700, 면적이 700제곱미터, 210평쯤 되겠네요. 그 다음에 1층은 한 40평, 그러면 한 130 정도 제곱미터. 2층의 면적은 10평 정도 하면 한 35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도로, 여기에 도로를 등기부 등본에 토지 대장,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도로 지분을 넣고 확인하면, 띄면 도로가 나오는데, 도로 전체 면적이 약 한 900평 하면 3000제곱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지분으로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도로의 지분이 약 뭐 한 30평 된다. 그러면 100제곱미터입니다. 참고로, 전원주택 같은 경우 처음에 개발해서 분양을 할 때는 다 각각의
도로 지분을 본 토지에 안분해서 할당을 해서 같이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이 지분, 도로가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분의 효력은 토지 전체에 미치고 또 어떤 위치를 특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서로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도로 부분의 등기부를 토지 연명부를 확인해 보면 연명부 각 A주택은 사람 이름 나오고 주소 나오고 지분 얼마를 갖고 있다. A는 100을 갖고 있다. 그 다음 B는 또 어떻게 200을 갖고 있다. C는 얼마. 자기 면적에 안분해서 그렇게 쭉 나오는 것을 연명부랍니다.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재지 부분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A주택하고 도로 지분을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소재지 이 부분은 적는 게 정답은 없어요. 누구나 그냥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표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표준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방법 이렇게 아니고 여러가지 이 적는 방법도 나열을 해볼게요. 표준은 보통 경기도 광주시 초럽 쌍동리 집어는 그냥 넣습니다. 1-2번이라고 할게요. 1-2 그래서 대에서 토지 면적 집에 대한 거 700제곱미터 이렇게 하고 토지 및 건물 그 다음에는 도로가 1-3이라 할게요. 지번이 그래서 1-3 도로 전체가 3,000이죠. 그죠? 3,000제곱미터 중 3,000 분의 얼마? 100 토지. 이렇게 적는 것이 일반적인 정석적인 방식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글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 안에 소재지 안에 들어갑니다. 글자 크기가 작아지면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적어도 되고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너무 길다. 그럼 경기도 광주시 쌍동리 1-2까지 넣어주시고 1-2에 번지외 도로 지분 1-3 얼마 전체 100제곱미터 이렇게 적으셔도 관계가 없어요.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3자가 알아볼 수 있고 실거래 신고만 들어가면 된다. 편한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동산의 표시 이 부분이 수치는 정확하게 맞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인 설명서에 내용이 그대로 연동돼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치가 이런 부분들이 틀어지면 안 되죠. 그죠? 그럼 확인 설명서가 작성이 틀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나 1번, 2번 이런 쓰는 소재지 표기 방식은 관계가 없다는 것. 수치만 정확하게 맞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목 부분 볼게요. 지목 부분을 보는데 지목을 한번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자, 본 토지가 주가 되니까 이렇게 써도 뭐 사실 크게 자, 누가 시비 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자,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본 토지 A만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지분 100제곱미터 이것도 같이 자, 매매이기 때문에 누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자, 와서 보자 이렇게 하면 또 자, 민원이 들어오면 자, 오죠. 오면 또 따져봐야지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피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원칙대로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여기에 자, 있는 그대로 자, A라는 토지는 대로 돼 있다. 그 다음에 도로 지분은 자, 도로로 돼 있다. 도로.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렇게 써주시면 그대로 이게 연동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아직까지 신축 전원주택 단지 마을이다. 그러면 도로로 자, 지목이 변경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산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산으로 되어 있으면 임야죠. 그럼 여기에 도로는 도로 대신에 임야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도로 아니고 임야라고 자 바꿔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 자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면적 부분. 자 면적 부분은 토지에 대한 면적입니다. 토지. 그러면 A 주택에 대한 면적이 자 700제곱미터 토지가 지금 100제곱미터를 넘기잖아. 그러면 둘이 합쳐가지고 800 이렇게 쓰시도 되고 800 토지 부분 맞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없어요. 800 쓰시도 되고 아니면 세부적으로 두 개를 따로 쓰시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A 토지 면적이 700이니까 700 그다음 콤마 하시고 700 그다음에 여기에 뭐 도로 지분 100 제곱미터로 되어 있네. 이렇게 쓰시도 관계는 없어요. 자 분명히 말씀드린데 제3자가 봐서 자 보고 자 이해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도 아니면 여기에 플러스 이렇게 넣으시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다만 자 이렇게 길게 좀 넣으시면 뒤에 확인 설명서하고 연동이 된다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은 글자가 좀 끊길 거예요. 그러면 출력을 해서 다시 볼펜으로 수기로 각각 계약서마다 써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재지 이 부분은 그 글자가 이 정도 하면 전혀 안 끊깁니다. 글자 크기가 작게 들어가고 이 부분은 글자가 끊길 수가 있다. 그래서 쓰셔야 된다. 자 그렇게 하시도 되고 아니면 아예 합쳐가지고 800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 부분 볼게요. 건물은 자 대부분 자 단독주택이 철근 콘크리트도 있고 아니면 자 목조로 된 것도 있고 맞도록 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죠 보통. 자 그 다음에 건물 부분 면적입니다. 건물 면적은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자 건물은 1층 2층으로 되어 있다. 1층이 자 130 연면적 130 2층이 35 두 개 합쳐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65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넣어주시고 자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하고 같이 연동되는 부분은 부동산의 표시 요거 다 연동 다 됩니다.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뒤에 노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확인설명서 그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다 연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액 연동되고, 그 다음에 밑에 인적사항 이거 자 연동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한번 뒷장을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임의의 주소를 넣고 계약서 저장을 해서 확인 설명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확인 설명서에 들어왔습니다. 자, 노란색 부분은 앞에 계약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변경하고 저장하세요. 자, 이런 표현을 적어 놓으면 노란색 이 부분만 연동된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소진시 부분은 다 연동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대하고 도로로 바꿨잖아, 그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연동이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써놓은 수치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또 기입을 자 하시면 되겠죠. 확인해서 그렇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지금 A라는 주택 본 토지하고 건물하고 도로, 자 이 부분은 2번 권리관계, 3번 토지 자 이염에 대한 공법상 규제사항인데, 자 본토지 A에 대해서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따지기 좋아하면 도로권은 없냐? 일반적으로 대부분 실무에서는 본토지만 적고 그만둡니다. 그렇지만 또 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따져보면 토지권은 없네 이런 식으로 자 얘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별지 작성으로 해서 토지 자 도로 부분은 없네. 도로 부분을 자 별지 작성으로 해서 도로 부분을 각각 넣기를 자 추천드립니다. 내용이 다르잖아, 그죠? 그 다음에는 주택하고 도로 부분을 하나의 자 확인 설명서에 작성을 하니까 자 도로 부분이 표시되어야 되는 부분, 취득세 부분, 주택하고 도로하고 취득세 부분이 다릅니다. 자, 주택, 자, 금액이, 자, 주택으로 해서 1.1%다. 예를 들면, 1. 그 다음에, 주택 0.1. 그러면 1.1. 자, 면적이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1.1이냐. 그 다음에 1.3%. 1.3%는 주택 여기 0.2 추가하시면 되죠. 그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도로 부분은 4.6%입니다. 도로도 자 4. 그 다음에 도로의 4.6%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도로 얼마? 0.2가 붙습니다. 0.2. 자, 그 다음에 도로 0.4. 지방교육세는 0.4. 합쳐서 4.6%. 자, 엄밀하게 따지면, 자, 글자는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나와도 출력하면 이게 다 출력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엄밀하게 따지려고 하면, 자, 도로 부분을 기재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이렇게, 도로는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자, 이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자, 이번 시간은, 자, 계약서, 자, 확인 설명서의 주택, 도로 부분을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3탄으로서, 자, 금액 안분, 그 다음에 특약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실거래신고법에 특히 2번 사항,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렵고, 새로 차세대,
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24년 2월부터 새로 관리 시스템, 자, 내용이 바뀌었어요. 입력하는 내용이. 특히 여러 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상당히 예전에는 간편하게 자, 필지 뭐 등록 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면 되는데 24년 2월 이후부터 차세대해서 상당히 수치가 안 맞으면 안 맞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자 실제 번지를 넣어서 직접적으로 여러 필지에 걸쳐 있을 경우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지 자 공장도 자유자재로 여러 필지에 걸치는 거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